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월 2일 둘째 날이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65세 청년 서정진 혈액검사 스타트업 차린다. 예,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이 방송 요 제목을 보면서 앞으로 서정진 회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의 미래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왜 바이오 업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큰 그림들을 그려 나가면서 또한 이슈 체크와 그리고 뉴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볼게요. 셀트리온 떠난 65세 청년 서정진 혈액검사 스타트업 차린다. 자, 셀트리온 직함 공식 직함은 있지만 이제 주총까지 유지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3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어쨌든 서정진 회장님께서 서정진 혈액검사 스타트업 차린다. 65세 청년 아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을 것 소신 혈액검사 스타트업 집중할 튼. 자, 보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국 바이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이제 혈액 검사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도전에 따른다. 자,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는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말 은퇴 의사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된다. 은퇴하면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을 것,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정진 회장은 3월 정기조정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직인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자, 기사를 처음부터 쭉 한번 끝까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회장님의 발자취,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룹,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발자취를, 그리고 한국바이오의 발자취를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자 위기의 상황에서 발견한 K바이오의 미래. 서정진 회장은 삼성전기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다 한국생산선 본부로 자리를 옮겨 대우자동차를 컨설팅했다. 이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눈에 띄어 대우자동차 기획 재무으로 고문으로 영입됐다. 당시 국내 최고 대기업이던 대우의 스카우트에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고 대우 신화가 무너지면서 그는 졸지에 실업사 신세가 된다. 그는 바이오 산업이 유망할 것을 내다보고 대우 자동차 출신 동료 10명과 함께 정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5명인데 그죠? 자, 그리고 인천 연수구청 벤처센터에서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 바이오텍을 창업했다. 이듬해 2001년 서정진 회장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 중심지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노벨 생리 ASM 수상을 수상한 바로 그 블룸버그 박사, 그죠? 스탠퍼드 에이지대 연구소장이던 토마스 메리건 교수 등 생명공학 석학들을 만난 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자, 이분이 블룸버그 박사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서정진 회장님의 의학적 그 멘토라고 하셨다고 하세요. 그죠? 많은 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02년 2월 넥솔 바이오테가 미국 백스젠의 합작 법인으로 셀트리온을 설립했다. 이 당시 엄청난 셀트리온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KTNG 등으로부터 지금 투자를 받아 당시 간첩 사업 진행 중이던 인천 송도에 9만 2,985제곱미터의 공장 부지도 매입했다. 바이오시밀러 성공 가능성은 2010년대 들어 빛을 발했다.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셀트리온이 차지했고 제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의 개발 생산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 진출했고 제품당 수천억 원 매출을 일으키며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의 합병까지 추진돼 조만간 국내 첫 빅파마가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지금 이 실적은 이제 올해 알고 계시죠? CT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의 연매출 자 얼마일까요? 자 최소 2조에서 4조 네 4조 3조 네 바로
다른 기업으로 또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며 고농도 휴메라를 앞두고 있으며 연매출 최소 7조에서 최대 20조 이상까지 되는 제품이 시장 규모 정정하겠습니다. 시장 규모 7조에서 20조 이상 되는 제품이 매년 한 개씩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쫄쫄 클럽도 아주 먼 이야기가 될 그런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어. 처음부터 이렇게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다고 하면서 개발을 시작했죠. 인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한국은 원가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약속도 지켰다. 셀트리온은 개발 추진지는 10개월 만이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안전처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캐노라의 조건부 허가 심사를 신청했다. 미국과 유럽에 뒤처진 바이오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다. 서정준 회장은 올해 글로벌 바이오 포럼에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본다. 전 국민 진단검사를 추진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셀트리온의 라케노라는 세계 세 번째로 허가 심사를 신청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게 포인트다. 그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세포주, 항체 생산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다음번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은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과 함께 이달 중 미국과 유럽의 긴급 사용 신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진짜 돈이 된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정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아마 폭발적인 실적의 순이익이야 영업이익에 아마 기여를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이 항체출에 이는 일종의 공공재로 돈벌이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 겨울만 지나고 봄이 됐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업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서정진 회장이지만 업계를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혈액검사 회사를 만들어 스타트업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0년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에 참석해 은퇴 이후 계획에 대해 올해 65세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연령은 젊은이들과 같다. 스타트업 기업인으로 다시 돌아가 피검사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피검사의 분야를 특정한 것은 향후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이기 때문에 풀이된 것으로 보인다.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혁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의사나 병원이 한정된 만큼 원격 진료 쪽으로 갈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중 가장 중요한 피검사를 어르신이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검사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에 전 세계 7억 70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하겠다는 건 저와 아마존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경영에서 물러난 서정진 회장의 향후 행보에 더욱 눈이 쏠리는 이유다. 자, 1월 2일 이 기사를 보고 자, 앞으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아가야 될 방향, 자, 바이오, 그리고 케미칼, 나노, IT가 융복합되는 4차 산업시대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산업의 업황의 큰 방향, 그죠? 바이오도, 그리고 주식 투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한 부분이죠. 이걸 이해하려고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항암제, 그리고 암세포, 암의 본질, 그리고 암의 세대, 1세대 면역 항암, 1세대 케미칼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셀트리온이 항암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이오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분석, 암의 본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다음번 시간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똑같은 산업인 전반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4차 산업의 중심지인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우리 서정지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IT의 융복합, 이거를 하려고 하는 방향타를 보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사를 보고 서 회장님께서 왜 혈액검사 스타트업이야?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IT와의 융복합, 모든 산업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IT가 다 연결이 되게 되죠. IT랑을 융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기업이 이 분야에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인공지능. 여기서 IT와 영업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셀트리온 기업. 바이오 대장주이자 한국 대장주이며 한국 대장 1등 회사이며 세계적인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말씀을 다 알고 계시겠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대에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부가가치는 세며 부작용은 적으며 효능은 높은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죠. 첫 번째, 전 세계 인구의 돈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이 헬스케어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첫 번째 시대의 패러다임이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산업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물류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물류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 화석연료, 내연기관차, 디젤과 휘발유차가 없어지면서 중요한 건 전기차의 첫 번째 시대의 하드웨어의 프레임이 변신하고 있죠. 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궁극에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으로 변신하게 되죠. 하나의 여기도 소프트웨어 혁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도 바로 5G, 통신으로 다 연결을 하면서 빅데이터, 여기서도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각가지 하드웨어의 그 엄청난 부가가치와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 하나의 로봇,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산업들에 연결되는 이 데이터,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되면 사물 인터넷, IoT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5G,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은 5G로 다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모든 사물을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기기와 모든 그런 연결체에다 다 그 칩을 다는 거죠. 통신 칩을.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걸러낸다는 거죠. 쭉 다 그러려고 하면 5G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신망을 지금의 4G가 아닌 5G를 넘어서 6G까지 해서 모든 거를 통신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경망처럼. 거기서 모든 걸 다 연결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나게 데이터, 그죠?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딥러닝,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그 인공신경망, 그죠?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능력, 그죠? 4차 산업의 그 원유이자 돈, 그리고 식량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모르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었을까요? 바로 우리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 아이탄을 융복합시키려고 이거를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어쨌든 도전을 하시고 이 분야에서 또다시 65세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든든히 옆에서 묵묵히 뒤에서 저는 보좌하실 거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간다는 거죠. 자,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이 수출, 중화학 공업으로 엄청나게 세계 수출 강국, 무역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한국의 일평균 수출을 보면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한국은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이런 주구장대 거대한 인프라가 들어가고 거대한 장치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는 그죠? 많은 제조업 중심이었죠. 그죠? 이걸로 결국 한국은 중후장대의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세계적인 산업이자. 근데 이 경쟁력이 이제 중국이 치고 오고 되면서 중국과 중동의 자리를 이제 경쟁을 치열해지고 있으면서 예전같이 못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전 세계 모든 산업들 그리고 미국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이 전쟁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첫 번째 고령화는 시대의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자본이 몰리고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폭발적인 성장세, 바이오 섹터의 폭발적인 성장세.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마존, 뭐 빅테크라고 그러죠? 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가까지 그리고 테슬라, 미국의 빅테크.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혁명. 그죠? 여기 IT 융복합이라고 하는 지능혁명. 이 세 가지가 자본이 쏠리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도 이 부분을 고스란히 11월 달에 외국인의 자본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의 패러다임, 그거는 구산업, 구경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화공업 그 부분과 그 산업과 앞으로 다가올 이 신산업의 융합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서정진 회장님께서 아마존과 나만 하고 있다. 우리만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전반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또 한번 또 다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4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데이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딩, 그죠?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에 대한 언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며, 그 부분 구글을 보면, 유튜브를 보도 알고 있죠? 유튜브가 얼마나 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놓으려고 하면 구글에게 구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그걸 판때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애한테. 그죠? 저 같은 사람이나 유튜버들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광고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서 놀아. 이런 플랫폼 시대. 이게 점점 다가오고 앞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투자 메신저 TV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옆에서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을 20년에서 최소 30년 이상 버텨왔던, 자, 첫 번째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여기에 1등 산업들의 산업 중에서 1등 기업에 최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투자하셨다면 분명히 최소 수십 배에서 100배, 200배 이상의 기업 가치와 수익률을 누리셨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보게 되면 75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투자 메신저 TV와 라디오 방송처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1년 봉 차트입니다. 115원에서 자, 81,300원까지. 800배 좀 안 되겠죠? 그죠? 115원에서 81,300원. 그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들은 도저히 비교할 데가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스임이 상대가 안 되는 기업이고, 얘네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없어가지고 바이오젠 아이덱하고 합작사 바이오 에피스 만들어가지고 CMO 하는 회사잖아요. 우리는 연구소실을 갖고 있어가지고 직접 연구소가 있어서 직접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신약까지 다 제작을 해서 나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그나마가 아니라, 자,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성전자와, 자, 앞으로 나가올 과거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삼성전자의 예전 과거를 보면서 셀트리온이 분명히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 선대 이병철 창업주께서 삼성그룹에, 자, 영국의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세상을 200년, 300년 가까이 지배했는데, 우리 삼성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 그때 당시 미국과 유럽, 일본이 비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이건희 회장 때에 가서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로 자 CMO에서 멈췄다면 바이오 시밀러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셀트리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이오 신약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바이오 신약 2개 그리고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해지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케미컬 회사까지 글로벌 다국적 회사로 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매출액 1조대 2030년 매출 30조를 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두고 봐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항체 치료제가 게임 천저가 되기 어려운 거다. 이거 제가 어저께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그리고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께서 사실 셀트리온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진성 주주님, 오래된 주주님께서는 셀트리온 책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셀트리온 책자.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정말 대단해요. 그 지식과 열정과 이 공매도와 오랜 시간 싸워오면서 나왔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주인의식과 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만한 셀트리온 그룹만큼 그렇게 뛰어난 그런 주주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고 또 알고 많이 계세요. 보시겠지만 미국 병원 공급량의 80%가 냉장고 속에 이거 좀 악의적인 부분이죠. 그죠? 이거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자 병원마다 지금 배프가 베드라고 하죠. 침대나 부족하고 한 번만 하는데 90분 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전 세계 치료제가 120만 명분인데 현재 입물량도 1월까지 공급하는 물량인데 어떻게 마구 쓸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많을 때는 2, 30명씩 나오는데 중증 환자 빼고 다 항체 치료제를 사용해주면 3일, 며칠이면 일주일 그 안에 소진되는데 어떻게 치료제를 마구 써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 빼고 이렇게 딸랑만 올려놨다는 거죠. 좀 아쉬운 이야기고요. 유럽 확진자 수도 뭐 하루 20, 30명 나올 수 있는데 예?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막 60 몇십만 명에서 100만 명대 가고 있는데 유일한 치료제인데 정말 참 그렇죠. 영국만 하루 확진자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매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죠? 공매도 굉장히 강력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어요. 그죠? 그죠? 자, 어쨌든 또 하나 기사 보고 갈게요. 건약 셀트리온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해라. 자, 어저께 같이 봤던 내용이죠. 제약사 일방적인 홍보로 신약의 효과, 안정성 평가할 수 없어. 임상시험 결과 경고 요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하면서 제가 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 청취자나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똑똑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지식과 그리고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의견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또 댓글로서 남겨주셨어요. 대단하게 남겨주셨는데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공감하는 이야기고 같이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죠? 왜 그럴까요? 임상에 대한 데이터 우리도 공개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희라고 안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강하게 공개하고 싶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고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죠?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그죠? 명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명확한 효능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자 긴장감이 해이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청취자나 구독자님의 의견과 말씀이 있으셨죠. 참 유용한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 승인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으로 뻗어나가면서 셀트리온이 하나 회사가 생기는 그런 셀트리온 하나 회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회사가 2021년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변동성을 지나가면서 파도를 넘어가면서 2021년에 한 해가 더 기대될 수 있도록 투자 메신저 TV는 청취자분 옆에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